2단계 11호 3주 1,000원의 모험. 우와,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은 말입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보려는 순간 또 다른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세뱃돈을 주셨네. 우리 가민이 좋겠구나. 빳빳한 새 돈이구나. 새로운 1,000원이네. 그래서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이름이 새돈, 세뱃돈, 그리고 1,000원도 된다는 것을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 것인지 조금 더 알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곧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민이가 삼촌이라고 부르는 한 청년이 올해 회사에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앞답 두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쑥스러워하며 그동안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꽤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무튼 나는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동화책 사이에 끼워져 가민이네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가민이는 나를 동화책에서 꺼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무 지루해서 큰 소리를 내며 하품을 해보기도 했지만 가민이는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동화책 사이에서 평생을 살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가민이가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잊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불안하고 지루한 날들이 며칠 지났을 무렵입니다. 1,000원아, 안녕. 만나서 반가워. 가민이가 5,000원과 10,000원이라는 이름의 친구들을 내가 있는 동화책 사이에 차례로 끼워 넣었습니다. 사실 친구라고는 했지만 5,000원은 누나이고 10,000원은 형이었습니다. 세상 구경을 많이 한 5,000원 누나와 10,000원 형은 그동안 자신들이 겪은 일들을 자랑삼아 들려주었습니다. 가민이는 나와 이름이 같은 친구들을 동화책 사이에 넣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름이 같다는 걸 알고 매우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1,000원들이 굉장히 많다는 10,000원 형의 이야기를 듣고 곧 시들시들해졌지요. 곧 우리는 모두가 궁금해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가민이는 우리를 이 동화책 사이에 넣어두기만 하는 걸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궁금증이 쌓이고 쌓여서 거의 폭발할 지경이 되었을 때쯤 가민이가 동화책을 펼쳤습니다. 그러고는 나를 집으려다 말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너무 새 돈이야. 그대로 둘까? 바깥 세상을 구경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지루하게 있고 싶지 않아. 친구들과 헤어지기도 싫단 말이야. 가민이가 이 외침을 들은 걸까요? 나와 친구들, 형, 누나를 한꺼번에 집어들더니 지갑 속에 곱게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가민이가 도착한 곳에는 조금 전까지 내가 있었던 동화책과 비슷한 물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5,000원 누나가 서점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서점은 책을 파는 곳이라는 것도 말이지요. 가민이는 우리가 든 지갑을 가슴에 꼭 안고 서점을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한 권의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나는 표지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가민이는 젠 걸음으로 계산대 앞으로 갔습니다. 서점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디 보자. 18,000원이네. 가민이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나와 친구들, 형, 누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받아들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서점 아주머니 손에 집혀서 어두운 상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럴 수가. 함께했던 시간이 얼만데 우리를 이토록 쉽게 떠나보내는 걸까?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넌 새돈이라서 아직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세상을 떠돌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일을 겪는 게 바로 돈의 운명이야. 나는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향해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또 여기는 어딘가요? 너무 컴컴해요. 상자가 갑자기 움직이더니 환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서점 아주머니가 내 몸을 들어올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스름돈 1,000원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든 사람은 어떤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가 나를 우도 주머니에 넣자 때마침 내 옆에 있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저씨의 손이 주머니 속으로 다시 들어와 휴대전화를 집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내일 취재할 겁니다. 네네, 그럴까요? 그러면 지금 가지요? 나는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조금 빠른 말투의 이 아저씨가 어떤 분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이 아저씨는 휴대전화를 들지 않은 왼손을 마구 흔드는가 싶더니 금세 다가온 택시에 올랐습니다. 아저씨의 통화는 택시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 주인인 이 아저씨가 방송 기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아저씨는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로 취재한다는 것도요. 그뿐인가요? 어젯밤에 뭔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밤을 샜다는 것과 오늘은 너무 바빠서 오후 2시가 된 지금까지도 점심을 먹지 못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목적지인 여의도에 도착할 때쯤에야 통화를 끝냈습니다. 아저씨가 주머니에 휴대전화를 집어넣으려는 찰나에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응, 그래, 뭐라고? 기자회견 장소가 또 바뀌었어? 알았어. 카메라 기자는 출발했나? 그래. 그럼 거기서 만나. 아저씨는 전화를 끊자마자 말했습니다. 기사님, 죄송합니다만 종로로 차를 돌려주십시오. 나는 국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했지만 어쩔 수 없이 종로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10,000원을 냈고 그 덕분에 몇 장의 1,000원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말을 붙여보려는 순간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샌드위치랑 우유요. 아저씨는 나와 함께 몇 개의 동전을 계산대에 내밀었습니다. 계산원은 나를 받아들더니 금고 안에 밀어넣고는 탕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또다시 어두컴컴한 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금고에서 다시 나오게 된 것은 어느 5,000원 누나 덕분이었습니다. 금고가 열리더니 새로운 5,000원 누나가 내 옆자리에 들어오고는 나와 또 다른 1,000원이 계산원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여기 거스름돈 2,000원입니다. 나와 또 다른 1,000원은 가죽 재킷을 입은 어느 형의 지갑 속에 넣어졌습니다. 그 형은 창가에 서더니 뭔가를 후루룩 먹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함께 지갑 속에 들어온 1,000원이 컵라면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가죽 재킷 형은 컵라면을 다 먹고 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에 올라타더니 어디론가 급하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서웠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 형이 가는 곳은 또 어떤 곳일지 궁금했기 때문이지요.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인지 나는 땡 하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옆에 있던 1,000원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신호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엘리베이터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1,000원 친구는 엘리베이터는 높은 건물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힘들게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아도 되도록 사람들을 나르는 장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승강기라고도 부른다는 것도요. 나는 너무 신기해서 우와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1,000원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때 가죽 재킷 형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퀵서비스입니다. 오정현 씨 어디 계십니까? 잠시 후 오정현이라는 누나 앞으로 커다란 쇼핑백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14,000원입니다. 오정현 누나가 지갑을 열어 20,000원을 내밀자 가죽 재킷 형은 나를 지갑 속으로 뽑아들더니 오정현 누나에게 내밀었습니다. 나는 또다시 거스름돈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왔던 1,000원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동안 겪은 일들로 인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와 같은 돈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요. 오정현 누나의 지갑 속에 들어간 나는 그 속에서 그리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이 누나는 1시간 동안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하더니 다른 누나들과 함께 떡볶이를 사 먹으러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에요. 떡볶이 아주머니는 매우 바쁘신지 나와 함께 내밀어진 1,000원 친구들을 앞치마 주머니 속에 아무렇게나 구겨놓고는 계속 일만 했습니다. 국물이 쫄아든 떡볶이에 물을 부어 새 국물을 만드는가 하면 순대를 썰어내기도 하고 튀김옷을 입힌 고구마, 오징어 같은 것을 끓는 기름 속에 넣고 먹음직스럽게 튀겨내기도 했습니다. 나는 주머니 속에서 고개를 빠끔히 내밀고 손님들을 구경했습니다. 나는 떡볶이 아주머니의 앞치마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무척 좋았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가득한 이 포장마차도 환한 얼굴로 손님을 맞는 아주머니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분홍색 유니폼을 입은 누나 2명이 까르르 웃으며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떡볶이와 튀김을 주문한 누나들은 곧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때? 오늘도 병원에 환자가 많지? 머리를 묶은 누나가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은 감기 환자들이 계절하고 상관없이 많이 와요. 파마머리를 한 누나가 입안 가득 떡볶이를 물고 말했습니다. 감기요 감기만 오 아이는 비염 환자도 많아요. 묶음머리 누나가 핀잔을 주었습니다. 너는 그렇게 입안에 먹을 걸 잔뜩 넣고 말하면 어떡하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 그러자 떡볶이 아주머니께서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나는 다 알아듣겠는걸? 감기도 감기지만 요 사이는 비염 환자도 많다는 말이지? 그러자 파마머리 누나가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맞아. 아주머니 정말 굉장하세요. 이래서 내가 이 집 단골이라니까요. 떡볶이 아주머니와 두 누나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도 빙그레 웃었습니다. 떡볶이와 튀김을 다 먹은 누나들은 거스름돈으로 나를 받아들고는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원은 태어나서 처음 가보았지만 어떤 곳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묶음머리 누나와 파마머리 누나는 간호사였습니다. 병원에는 간호사 누나들 말고 의사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환자가 진찰실에 들어오면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누나에게 환자의 윗옷을 배 위로 걷게 하고는 청진기를 여기저기 대보았습니다. 또 환자의 입을 크게 벌리게 하고는 긴 막대같이 생긴 것으로 입 안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는 간호사 누나에게 환자를 데려가 주사를 놓으라고 했습니다. 나는 주사가 뭔지 아주 궁금했지만 주사를 맞으러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문을 꼭꼭 닫는 바람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도록 간호사 누나들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창밖에 어둠이 내리고 건너편 건물의 간판에 환하게 불이 켜질 때쯤에야 간호사 누나들은 집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파마머리 누나는 병원에서 입고 있던 유니폼을 벗고 예쁜 노란색 원피스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묶음머리 누나는 내가 들어있는 지갑을 핸드백 속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묶음머리 누나는 병원에서 얼마 멀지 않은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막 도착한 버스에 올랐습니다. 누나가 네모 모양의 판에 교통카드를 가져다 대자 이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잔액이 부족합니다. 잠시 후 다시 대보았지만 조금 전과 똑같은 소리만 되풀이하였습니다. 묶음머리 누나는 잠깐 멈칫하더니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요금함에 나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묶음머리 누나와 헤어지게 된 나는 버스 요금함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버스 회사에 있는 금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피곤했던지 금고에 들어가자마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옆으로 엄청나게 많은 천원들이 누워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사방을 둘러보니 5천원 누나는 물론이고 만원 형들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나는 바로 옆에 누워있는 천원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기가 어딘지 알고 있니? 천원 친구는 감았던 눈을 살짝 뜨고 나를 바라보더니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은행도 모르니? 은행이라... 은행? 나는 천원 친구가 말해준 은행이라는 단어를 몇 번 입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바빠 보였습니다. 돈을 기계에 넣고 셀 때도 종이 위에 뭔가를 적어 넣을 때도 하나같이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은행은 나와 같은 돈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네모난 접시 위에 올려진 것도 순식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접시 위에 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동안 나는 향긋한 냄새가 나는 가방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가방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궁금해서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은행에서 나를 데려온 사람은 화려한 모습의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는 패션 디자이너이고 한 달 뒤에 패션쇼를 열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옷가게에 잡지사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기자와 사진작가는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찰칵 소리를 내며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며칠이 흘러도 바깥 구경을 할 기회는 좀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가방 속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가방 속에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지쳤을 때쯤 아주머니는 외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나는 무척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내 주인인 패션 디자이너 아주머니가 차에서 내리면서 가방을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나와 친구들은 가방 밖으로 쏟아졌습니다. 당황한 아주머니가 우리를 얼른 주워 담으라는 순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볍디 가벼운 나는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휙 날아올랐습니다. 아주머니는 나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바람은 심술궂게도 나를 차들이 쌩쌩 달리는 차도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나는 차도 한가운데에서 쌩쌩 달리는 자동차들 사이를 이리저리 뒹굴었습니다. 나는 울면서 외쳤습니다. 누구 저 좀 잡아주세요. 누구 없어요? 저 좀 주워주세요. 결국 나를 구해준 것은 새벽 거리의 환경미화원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는 더러워진 나를 집어들어 바지에 쓱쓱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끼 주머니에 소중하게 넣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저씨의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리 곳곳을 누비며 열심히 일하는 아저씨의 심장 소리는 유난히 컸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다른 환경미화원 아저씨들과 맛있게 점심을 먹은 아저씨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 커피는 내가 살게. 그러자 한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제일 짠돌이가 웬일이셔? 그러자 아저씨는 조끼 주머니에서 나를 꺼내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응, 오늘 횡재했거든. 죽은 돈은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눠 쓰는 거래. 이렇게 해서 나는 기분 좋게 자동 판매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컴컴한 자동 판매기 안이 좀 무섭기도 했지만 금세 그곳에서 만난 다른 천원들과 친해졌습니다. 다음날 오후 아주머니 한 명이 작은 트럭에서 내리더니 자동 판매기로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는 바지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더니 자동 판매기 문을 열고 나와 친구들을 커다란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트럭에 올라타 어딘가를 향해 달렸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궁금해질 때쯤 트럭은 인적이 드문 시골길에 멈춰섰습니다. 아주머니는 트럭의 문을 잘 잠근 다음 어느 집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아주머니를 보자마자 달려나왔습니다. 아이고 이선아, 네가 웬일이냐? 바쁠 텐데 어떻게 왔어? 아주머니는 할머니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허리는 좀 어떠세요? 전에 너랑 병원 다녀오고는 훨씬 좋아졌지. 이젠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아주머니는 가방을 열어 나와 친구들이 들어있는 커다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할머니는 펄쩍 뛰었습니다. 아이고 아니다 아니야. 지난달에 네가 준 용돈도 아직 남아있어. 현석이가 이제 고등학생이라 돈 쓸 일이 많을 테니 더웠다 써라. 하지만 아주머니는 끝내 나와 친구들이 든 주머니를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할머니와 아주머니는 할머니가 직접 기른 상추 겉절이와 오이 소박이 김치, 청국장으로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잠시 후 아주머니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아주머니는 트럭을 몰고 조금 가다가 멈춰서는 차창 밖으로 얼굴을 내밀어 할머니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아주머니를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노을이 할머니와 아주머니의 얼굴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를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나와 친구들을 꺼내어 아주 예쁜 비단 보자기에 꼭꼭 쌌습니다. 그러고는 장롱을 열고 나와 친구들을 깊숙이 넣었습니다. 나는 다시 어두컴컴한 장롱 안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당분간은 이 장롱 안에 있어야 할 것 같지만 마음이 따뜻한 할머니와 함께여서 그런지 무섭지도 지루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은 궁금증으로 마음이 설레기도 합니다. 앞으로 나는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 1000원의 모험 재미있게 읽었나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1000원이 있다면 무엇을 하겠어요? 6가지 1000원 하는 마음이 드나요? 그런데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답니다.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수도 있고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사 먹을 수도 있고요. 필요한 학용품을 살 수도 있고요. 자, 우리 친구들도 1000원을 가장 보람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요.